일단은 그런 경우에 산재를 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사망 사건이다 아니면 후유장애가 남았다라고 하면 산재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게 아니라 지급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대, 30대 젊은 일용직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뭐 30년, 40년 이렇게 남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정한 금액만 지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 곱하기 1,400 해서 그 금액만 지급이 되는데 그 금액이 어떤 사람한테는 적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20살 밖에 안 된 사람이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20살부터 만 65세가 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벌 수 있었던 돈에 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은 턱없이 작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64세 정도 된 일용직 노동자분께서 사고를 당했다. 근데 이 사람은 앞으로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1년 정도밖에 더 일을 못하고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나이인데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64세 6개월 정도 된 사람인데 사망사고가 났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젊은 사람이랑 똑같이 곱하기 1,400일에서 일정한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 손해와 보험금이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보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산재보험금만으로는 담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이 사고를 발생시킨 사용자한테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총 손해배상 액수가 1억인데 산재를 받은 게 한 6천, 7천 된다. 그러면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을 주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사용자들은 보통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을 별도로 들어놓습니다. 근제보험. 근데 그 근제보험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초과되는 손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산재에서 받은 보상금을 뺀 공제한 나머지 초과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게다가 근제보험까지 들어있지 않은 회사라고 한다면 그 근제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까지 전부 다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소송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근로자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사용자와 손해배상 액수를 계산을 하면 이 정도 나오고 산재에서 지급받은 금액이 이 정도니까 대충 한 5천에서 합의를 보자 이렇게 돼서 합의가 되는 경우가 가장 좋은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이면 하겠는데 1,000만 원 이상은 죽어도 못 주겠다. 그렇게 되면 하는 수 없이 소송을 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용자 쪽도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변호사끼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대략적으로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합의가 돼서 소송까지 안 가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를 지급받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 산재 이외에 추가로 내가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